주요한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이 김장철 소비자 물가를 잡기 위해 안정화 대책을 내놨습니다. 추석계까지 이어진 폭염 여파로 배추를 비롯해서 이 채소류의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데 따른 조치인데 오늘 뉴스 포인트는 관련 내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장철을 앞두고 정부에서 물가 걱정이 다시 커진 모습입니다. 네, 고물가 상황을 맞아서 대통령실을 필두로 정부가 물가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물가 안정을 꾸준하게 강조해온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김장철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를 하면서 민생 물가 관리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번 주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김장철 물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전체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김장 재료 등 국민이 체감하는 체감물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다면서 이 수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위축된 소비 심리 위축에 소비 심리 회복에 주력할 것을 또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물가 통계치에서는 이미 농산물 물가가 크게 오른 게 확인이 됐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생 물가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이 콕 찍어서 김장철 물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은 이 채소값이 눈에 띄게 치솟았기 때문인데요. 이 한국은행의 9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이 이 전월 대비 5.7% 올랐습니다. 네. 7% 뛴 8월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작았는데 여전히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품목별로는 배추 가격이 전월 대비 61%, 전년 대비 무려 75%나 뛰었습니다. 네. 토마토 가격이 전월 대비 51% 오르고 상추 가격이 전년 대비 78% 오르는 등 전반적인 농산품 가격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무 가격도 전년 대비 40% 이상 뛰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김장철을 앞두고 주요 김장 재료들의 가격이 치솟자 이 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철저한 수급 관리를 주문하는 모양새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정부는 출하가 늘면서 김장철에는 좀 배와 배추와 무 등의 이제 가격이 하락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여름 폭염으로 이제 인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한 까닭에 채소 가격이 뛰었고 특히 배추의 경우에 매년 9월은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제 작황이 좋아서 배추 가격이 점차적으로 이제 하락세를 보이는 등 상황이 개선돼서 이제 김장 비용은 평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도 전망하기도 했고요. 네, 이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네. 대책도 마련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민간과 함께 협의회에서 이제 김장철 대책을 내놨습니다. 네. 정부가 김장철을 맞아서 김장 재료 가격과 수급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배추를 비롯한 주요 재료들의 공급을 늘리고 특히 이 주 재료인 배추와 무 계약 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늘리고 상시 비축 물량도 확보해 놓기로 했습니다. 네네. 당정은 먼저 이 배추의 경우에 농협 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0% 증가한 24,000톤을 이제 공급하기로 결정했고요. 예. 이는 이제 가락시장의 김장 성수기 28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우천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 공급 부족에 대비해서 배추 1,000톤 가량을 상시적으로도 비축을 하고요. 무도 농협 계약 재배 물량을 작년보다 14% 증가한 9,100톤 정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집중 김장철에는 김치 생산 가공업체들이 재료 물량 확보를 최소화하도록 유도를 하고 추후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이제 수요 분산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양념류의 경우에 수입산 고추 1,000톤을 이제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적으로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톤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는 등 이 정부 비축 물량을 시기적 수요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네, 또 정부뿐만 아니라 이제 마트하고 시장에서도 이번 물가 안정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고요. 맞습니다. 배추나 무 등 농산물의 경우에 마트나 시장 등에서 전국에서 이제 최대 40% 할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할인 한도는 1인당 이제 마트 등은 2만 원, 전통 시장은 3만 원 이 정도 되고요. 네네. 그리고 수육용 돼지고기는 20% 이상, 천일염이라든가 젓갈류 등 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행사가 병행이 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호 대표는 이제 국회 민당정 협의회에서 김장철을 앞두고 이제 배추 생육 부진으로 작년 대비 80% 높은 가격이 형성이 돼 있다면서 이제 농산물 대책의 경우에 정책을 투입하면 시차가 좀 상당하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온 걸 점검하고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족한 부분을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유류세 인하 2달 연장, 인하 폭은 축소.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가면 뭐 가격이 좀 올라 있긴 하겠는데 뭐 그렇게 체감상으로는 크지 않겠습니다. 네, 이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2달 정도 연장은 하되 이 인하폭을 조금 이제 환원, 그러니까 줄이기로 했습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당초 20%에서 15%로 경유는 30%에서 23%로 각각 축소가 됩니다. 예.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을 조정해서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20% 인하된 이제 656원을 부과를 하고 있어요. 경유는 리터당 174원, 30% 내린 407원을 이제 부과를 하고 있는데 네네. 정부는 이제 물가 안정을 이유로 2022년 7월부터 이제 휘발유와 경유의 유류세 인하폭을 37%까지 늘렸다가 작년부터 휘발유는 이제 25%까지 축소를 한 뒤에 이제 일몰 기한을 연장을 해 왔었습니다. 올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폭을 좀 줄이고 이들을 이제 이달 말까지 또 한 차례 연장한 바 있고요. 네. 기름값을 깎아주다가 뭐 갑자기 안 하겠다라고 하면 좀 충격이 클 거니까 좀 그렇죠. 천천히 정상화를 시키겠다 이런 거겠죠. 맞습니다. 정부는 최근에 유가 및 물가 동향, 뭐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과 함께 유류비 부담이 많이 증가하지 않도록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네. 최근 물가 같은 경우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이제 환원하는 명분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채소류 등 민생 물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소비자 물가 자체는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6% 올라서 상승률이 2021년 3월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1%대로 내려왔고요. 석유류 같은 경우는 7.6% 내려서 올해 2월 이후에 7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만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중동 분쟁 확산 등으로 변동성이 큰 상황이고요. 또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함으로써 세수 결손 규모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세수 제출기에서 올해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11조 2천억 원 거쳐서 본 예산보다 4조 1천억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는데요. 네. 이는 이제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전제한 수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인하폭이 줄어든다고 하면은 예상보다 세금이 더 거칠 것으로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TSMC 반도체 화웨이 AI 칩셋에서 발견되자 미국 당국의 통보. 대만에서 만들어진 반도체가 이제 미국의 그 반도체 규제를 받고 있는 중국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고요. 네,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의 이 반도체가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의 제품에서 발견됐고 TSMC 측은 이미 이 사실을 미국 상무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과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제 대만의 반도체 회사인 테크인사이트는 화웨이의 첨단 AI 칩셋 어센드 910B 제품을 분해를 했는데 여기서 TSMC가 제조한 반도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식 보고서 작성 전에 이를 TSMC 측에 알린 것으로 또 전해졌고요. 또 TSMC는 이 사안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잠재적으로 위반했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미 수주 전에 미국에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이 같은 사실이 이제 수요가 많은 제품에 대해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이 기업이나 규제 당국 모두에게 얼마나 어려운 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고요. 네, TSMC 쪽에서는 뭐 일부러 한 게 아닐 거니까 그렇죠. 이 미국 쪽에도 당당하게 자발적으로 알린 거겠죠. 네, 이제 TSMC는 성명서를 내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 상무부에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TSMC는 우리는 법을 준수하는 회사며 해당 수출 통제를 포함해서 모든 관련 규칙과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규제 요건에 따라서 2020년 9월 중순 이후에 화웨이의 제품을 공급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화웨이는 2019년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의 거래 제한 기업 목록에 올랐는데요. 이 때문에 TSMC는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은 하진 않았고요. 네네. 이제 화웨이 AI 칩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번에 들어간 게 확인된 것입니다. 미국은 광범위한 수출 통제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최첨단 반도체를 확보를 하거나 설계 및 제조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자 했는데 이 화웨이 같은 경우는 통제 대상인 대표적인 중국 기업이고요. 네, TSMC 쪽에서는 이제 자기들이 수출을 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 TSMC 반도체가 뭐 어떻게 대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TSMC 칩이 어떻게 화웨이에 공급됐는지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파이낸셜 타임즈는 최근 TSMC 한 고객사가 이 대규모 언어 모델 훈련용으로 설계된 프로세서인 어센드 910
B와 유사한 칩을 주문을 한 뒤에 네. TSMC가 이 미국 상무부에 이 사실을 통보하기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구매는 하지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이제 화웨이임을 숨기고 다른 업체를 통해 주문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중국 쪽에서요. 그렇죠. 네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는 보고를 이제 인지를 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조사가 진행 중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미국 수출 규정 위반이 확인이 된 경우에 미국 기술에 대한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라던가 네. 벌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향후 사태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에도 집값 상승 기대 떨어져. 집값 이 전망 관련한 한국은행 통계가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이 한국은행의 최근에 기준금리 인하에도 소비자들의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예. 한은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9월보다 3포인트 하락한 116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올해 1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첫 하락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수는 이 1년 후의 주택 가격에 대한 소비자 전망을 반영을 하는데요. 100으로 떨면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가 하락을 예상하는 소비자보다 많다는 의미이긴 하지만 네네. 이게 100보다는 높긴 하지만 이 포인트가 낮아졌다는 점에서 좀 기대가 꺾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뭐 대출을 받아서 집 사려는 수요가 많아질 거니까 당연히 집값이 더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건데 그렇죠.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상승 기대감이 꺾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어떤 전방위적 금융 대출 규제 때문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지난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실행되면서 대출 한도가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시중은행이 1주택자 이상의 보유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 돈 빌리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네. 은행들은 이제 기준금리가 내려가는 어떤 큰 흐름을 해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높이는 이 부동산 돈줄 제기에도 나섰고요. 네. 한은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라서 아파트 매매 거래가 줄고 가격세도 좀 둔화한 상황이라면서 이 장기 평균인 이제 107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준금리랑 상관없이 뭐 은행권에서 좀 자발적으로 대출을 줄이려는 영향도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